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모아져서 지역사회 유아교육 발전하지 않나 여러분들이 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전공자이시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아동문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저도 대학에서 아동문학을 가르치다 보니 그리고 유아교육을 하다 보니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주름을 잡겠습니까? 뻗어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기 전에 동시 관련 논문을 한 서너 편 읽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잘 녹아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만 노자가 말했던가요? 사람에게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말라고. 왜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문화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교사들의 태도, 교사들의 자세. 그래서 사실 인문학 교육, 동시 교육 하면 너무 거창하고 처음의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냥 동시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좀 이렇게 낮춰서 썼는데 사실은 정말 저는 그래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유아 동시 교육이 인문학 교육의 시작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저는 믿고 이 동시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문학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문학에 대한 감수성 인지. 그 감수성 인지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요. 좋아하는 시 있으세요? 최 원장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대답하셨어요. 최 원장님 저기 쳐다보지 말고 최 원장님. 저는 정 원장. 자, 정 원장님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들어가시죠. 죄송해요. 아니 마스크 쓰고 있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나테이프에 꽃을 좋아하고. 네? 나테이프에 꽃. 아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너도 같다. 너도 그렇다. 그 너가 나거든. 그렇죠. 우리 모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목이 가장 좋구나.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 내가 대목. 그리고 있잖아요.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아, 저기 고은 씨. 네, 그것도 너무 정말 내가 했는데 내려올 때는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근데 굉장히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굉장히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죠? 영혼을 굉장히 많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젊어서 보는 안 보였던 것이 늙으니까 어떻게 인생의 내리막길이 늙으니까 보이더라.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은유를 했어요. 상징으로. 그런 이렇게 큰 의미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동시 교육도 어떤 부분보다는 통째로 인간의 그 정서와 마음을 갖다가 흔들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아 교육에서 동시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리라고 빨리빨리 받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가 여러분 돈이 되나요? 시인들은 다 굶어요. 배고프죠. 네, 배고프죠. 배고픈 직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은 시인을 굉장히 이렇게 떠받든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삶에 한 번이라도 읽고 오셨어요, 시? 평상시에? 저는 시를 좋아해요. 시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유치원교사한테도 아이들하고 시를 하나를 쓰면은 대부분 수업 시간에 그때 학원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좀뭐 전이활동 시간에 아이들에게 노란난 동시 한번 읊어드려. 선생님 머리가 아프면 아이들이 싹 읊어주면 진짜 놀랍도록 이렇게 개그를 해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동시를 읊는 그런 습관을 굉장히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이들도 둘이서 동시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자, 이겁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동시 교육을 가지고 가려면 교사 자신이 동시에 대한 그런 그 태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문학적 감수성이 높고 인지도가 높아야 된다. 문학은 중요한 거야.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아이들 인성 형성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정신적 요소와 그 마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그 교육 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시를 좋아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첫 번째 그 유아교육 접근의 시작입니다. 전제가 돼야 돼요. 동시를 즐겨하는 아이를 그렇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학술 발표를 하면은 우리 유치원도 끼어갖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8명이 동시를 근데 애원가 아니 평상시에 했던 걸 그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같이 제창을 했는데 아주 히트를 쳤어요. 지금도 그 동시들이 저도 이렇게 낭송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아마 안 잊어먹었을 거예요. 막그 암송을 하도록 막 일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읊어보렴, 오늘 읊어주렴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초등학교 교사는 강선생 얼마나 애들을 암송 시킬까 저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기름이가 아이 강민 교수님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동시 가르친 적 없다 내가 안다 유치원교실에서 맨날 그처에서 일하시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스며들게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 또 동시에 어떻게 읊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그 감을 잡더라고요. 읽는 거하고 다르다. 네네. 지금도 막 생각이 나네요. 아이들하고도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른이 교사가 먼저 시가 우리 생활에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의 삶의 방향 패턴을 바꿔주는 이 나치판에 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그 교육 효과가 난다. 이거를 대입을 시켜도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적 경험의 핵심적 역할 수행자는 누굴까요? 역할 수행자는 아동일까요? 교사일까요? 다른 그런 것 같아요. 그하고 아동 지도자는 교사 지도자는 교사 지도자는 반면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미끄러운 교사 역할인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전 학교 있을 때 줄을 섭니다. 한 사람 모이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줄을 섭니다. 줄을 섭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줄을 섭니다라는 동시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 동시는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 동시를 읽으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어떤 동시가 있으면 그걸 한번 읽게 했거든요. 우리 학기 초에 있었던 건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우리 원에 다녔던 아이들은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잠깐놀이만 가려고 해도 줄을 섭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으면 줄을 섭니다. 제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동시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붕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시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고 또 줄 서가 아니라 그 동시를 위해서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줄을 섭니다가 이제 적용회예요. 우리 그 동시짓기에서 이제 적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 자, 여러분 혹시 푸시긴의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시 아세요? 네. 최고 애국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이해이 되잖아요. 말해라. 네. 슬픔의 날이 가면 네. 기쁨의 날이 오려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용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푸시기는 적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시를. 근데 그 시를 어떻게 지금 통체적인 것을 제가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푸시기는요 사실 그 시를 쓸 때까지는 그게 괜히 남들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남의 삶을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삶에서 삶이 그대로 속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푸시기는 13살 미만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런 아내를 맞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군인하고 황제가 이 푸시긴의 아내를 너무 이뻐서 이렇게 찝쩍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가 왔어. 탐을 냈어요. 탐을 냈어. 그래서 연애를 하고 있다. 이게 다른 남자랑 정을 통한다라는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삶이 나를 속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예쁜 아내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1700년대, 1800 그때 사이인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네가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나쁜 문화로 결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이 급했나 봐요. 결투를 평생에 15번인가 6번을 신청한 남자였대요. 결투는 뭐냐? 하나, 둘, 셋 해가 빵 쏴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야. 먼저 쏘는 건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10몇 번을 했는데 다 치아대고 5번에서 한 번 맞아서 죽었어요. 푸시기니. 죽었어요? 네. 그 결투가 해갖고 마누라인데. 그러니까 마누라가 근데 그 동네에서 편지를 보냈어. 네 마누라가 너를 배신했어 지금. 너는 배신을 배신자고 살고 있는 거야. 나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남자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자기 아내 여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럼 아니게 됐잖아. 근데 그 후에도 계속 그것이 소문이 들어오니까 이 배신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의 연애에 남자의 바람에 대해서는 여자의 바람에 대해서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간에 못 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한테 이제 다시 편지 보냈어. 나 너랑 결투하자. 그럼 결투를 했는데 자 뒤로 딱 돌아서 갖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갖고 동시에 쏴야 되는데 이 상대 덴타스라는 남자 근위대가 먼저 쏴버렸어요. 몰자마자 딱 쏴버렸어요. 그치, 약속을 어겼죠.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그래갖고 뭐 40몇 시간 만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시를 썼어. 배신을 당해서 삶을 그대로 속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슬퍼하지 마라, 노여하지도 말라 했는데 실제로 삶은 어땠어요? 노여해서 적용을 못한 거야. 아까 주루성이라는 적용을 한 거예요. 애들이랑 빨리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른들은 이 머리가 한번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가 좋은 방향을 설정을 해줘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푸시긴이 실제로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리얼한 슬픔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인생이 속이더라도 노여하지 말라라는 그런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경험 없는 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유아들도 어떻게 시를 써야 되냐?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 뭘 통해? 호메니우스가 말한 직관의 원리에 의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을 해야 돼요. 감각은 눈, 코, 귀, 입이잖아요. 소리를 듣고 보고. 자, 우리가 구름을 봤다. 자, 시에는요 이미지라는 요소가 있어요. 시의 3대 요소가 이미지, 언어, 그 다음에 뭐 운율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이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가 구름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솜? 따뜻함? 포근포근? 어떤 애들은 솜사탕?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솜사탕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푸시긴이 직접 배신을 당해서 그런 리얼한 시를 쓴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호메니우스의 직관의 원리를 대입하면은 직접 오감각을 통해서 실물 체험을 하지 않으면 리얼한 생생한 시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짓 시가 나온다. 심상이라고 해야 그렇죠. 심상이죠. 그 심상이 뭐냐면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는 뭐냐? 우리가 소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소음이 없어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보글보글한 거. 근데 나는 엄마 같은 포근한 사랑이야.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음이불이야. 네. 나는 예쁜 인형이야. 곰인형 같이 포근해. 다양한 이미지를 마음에서 재생해내는 심상이 형성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직접 체험을 해야만이 감상을 하든 동시 짓기를 하든 또는
이미지를 표현 활동을 하든 내용을 이해하든 자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동시 감상과 직기와 표현 활동 이 세 가지가 동시 교육인데요. 이것들이 다 포함되고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 교육을 가지고 가는 교사의 사전적 태도, 문학에 대한 태도, 문학에 대한 인지도, 가르치성 이런 것. 아까 강미 교수님 말씀 나는 너무 좋아해서 애들한테 힘들 때 읽어줘 그러면 그때 마음이 풀리고 참 좋았다 하는 그러한 그 감수성이 있고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아이들이 그게 잘 전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교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문학적으로 이루어져서 문학적 그 아이들에게 태도나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할게요. 체계적으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좀 시간이 그 저기에서 그래서 그 제가 떠오르는 대로 하면은 이 유아 교육 과정에 보면 감상 그다음에 표현 활동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시 짓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동시 짓기를 왜 유아들에게 권하거나 아직은 유아교육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그 실행 방법이라든가 수행 과정이라든가 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써놓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유아들이 뭐 동시에 집회에서 감상만 하면 되지 이렇게 변정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정답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상하고 동시 집회 함께 가야 돼. 내 경험으로는. 근데 우리가 대작 활동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진짜 3대작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완전 수준을 넘는가 너무 어리게 가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작 활동. 여기 보면은 아부스넛이나 서덜랜드 이런 사람들 다 그 선행 연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좀 문제다. 어른들이 유아들은 동시를 쓰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아들은 우리가 어른은 이 필터링이 잘 돼. 너무 많이 돼요. 내가 뭐에 대해서 쓴다. 뭐 나무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지식, 나무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터링 때문에 그 순수한 시를 쓸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필터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한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동시 제목을 하나를 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 줄씩만 지어보자. 하루 이제 수능날 선생님 강미 선생님 대상 지어보자 했더니 하나가 우리 선생님 화나면 눈에서 불이 나요. 어쩌면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은 거야 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한줄로 우리 선생님 눈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하는 눈에서 불이 나요. 화가 나면 눈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너무 다른 애들도 이제 선생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 줄씩 짓는데 너무 재밌는 시가 된 거예요. 상상도 못할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 줄 짓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시가 돼요. 제목은 하나지만 모두가 협력해서 지은 시 하나가 완성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는 시가 나왔다 그랬죠. 왜 재밌는 시가 나오게 됐냐면 이 아이가 선생님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늘 보면서 선생님 화냈을 때 눈을 봤단 말이야. 눈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선생님의 눈에서 나온 불을 감지를 해서 불을 느꼈다고 해서 이미지죠. 불이 나요라는 하나 그런 표현 나올 줄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불이라는 것은 엄청 이미지입니다. 반짝거리나 봐 이미지. 이제. 그렇죠. 네. 이미지를 포착을 한 거예요. 그 느낌을. 근데 그게 아이들이라고. 직접 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보지 않는 것은 시를 쓰게 하면 안 되고. 자, 아까 제가 말한 왜 아이들이 시 쓰기를 유아교육 과정에서 범접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전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제가 논문을 한 서너 편 읽고 왔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문식성이다. 문해 능력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문식성은 뭐예요? 이 글의 내용을 알고 해석하고 상대와 그것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그게 문식성이잖아요.
해석할 수 있는 문해래요. 리터러시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얘에게 어떤 동시짓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이가 질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것을 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유아도 할 수 있다. 자 아까 선생님에 대해서 써봐라 그랬더니 눈에서 불이 나와요. 화가 나면. 자 이거를 갖다가 적어주면 돼요. 웃으면 그러니까요. 예, 네.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직접 경험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솔직한 좋은 동시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동시란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반복, 운율, 운과 율이 있어서 리드미컬한 거예요. 사실 동시는요,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저장한 것을 네, 그 언어가 가지는 음악성으로 만들어내는 언어 구조물이에요. 동시라는 것은. 시도 마찬가지고 네, 언어 구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시에는 음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반복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이 음악성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시 짓기를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가는 이제 동시 짓기를 또 동화를 어떻게 하면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언어를 갖다가 제일 재미있게 잘 지도하기 위해서 동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동시 자체가 공부가 아니라 언어를 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보다는 그 언어를 더 중시 여겨서 그걸 쓰게 하고 틀렸다고 고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문학성보다는 오히려 문학을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다 가르치시고 현장에서 다 있기 때문에 자 유아기 동시 교육 경험이 후일 성인의 삶에 문학을 가까이 하는 태도와 형성이 바탕이 될까요? 그렇죠. 네,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시는 우리 인생의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갖다가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동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의 일환으로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적어갖고 온 뭐냐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저는 이 시를 좀 좋아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다음에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나는 모든 죽어가는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스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는 뭐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 결백과 순결성을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분석해갖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분석해서 배우는 거는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해석하고 분석하고 쪼개는 문학이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문학은 모아져서 통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 뭐냐? 작가의 순수한 이상이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모든 걸 사랑해야지는 뭐냐? 이거는 작가의 지고지순한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대학교 입시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접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가르쳐주지 마라. 그래서 동시 개념. 자, 동시 개념이 뭘까? 보통 뭐 유아를 위한 동시인데 제가 이제 엑기스만 말할게요. 제가 이제 그 아동문학 책을 쓰면서 뭘 제가 그 발견을 했냐면 저기 옛날에 어떤 교수님, 그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교수님이랑 같이 굉장히 디스커션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철 선생님이라든가 서경원 선생님들은 아동 문학을 그냥 통으로 봤어요. 0세부터 18세까지.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0세부터 18세까지가 아동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아교육을 하다 보니 0세부터 6세까지는, 그 다음에 6세 이후에는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잖아요. 형식적 조작기고. 근데 이것들이 이 세상을 보는 어떤 발달의 그 형태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주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도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아교육하고 아동 그 동시하고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시가 유아 동시여야 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시가 아동 동시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럼 아동이 쓴 시도 아동시라고 하거든요. 그걸 또 동시라고 해요. 근데 아동시는 아동시다. 근데 진짜 동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른이 쓴 시를 동시로 한다라고 이해철 선생님이 규정을 좀 해놓으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쓴 시 하면 혹시 잔혹동시 들어보셨어요? 2015년도에 자기 엄마가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시를 썼냐면은, 아이가? 예, 아이가 썼는데, 솔로 그 강아지라는 그 동시집에다 뭐라고 썼냐면,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은 날, 제목이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아이고. 그리고 엄마의 심장을 파서 조금씩 씹어 먹을 거야. 이렇게 동시를 썼어요. 근데 엄마가 시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건 뭐예요? 우리 메시지가 뭐예요? 이 동시가 주는 메시지가 학원에 가고 싶어. 네, 탈출하고 싶은 거죠. 엄마가 나를 엄청 갈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네, 근데 엄마가 뭐라고 썼냐면, 근데 그 사파가 무서워요. 그 심장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저기가 인터넷 집에 가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 내가 반성할 거다, 어른들이. 그래서 내가 얘를 학원을 다 끊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웃음이 났다. 이거는 나는 엄마의 가식이라고 봐. 어떻게 이런 잔혹한 말 앞에서 이걸 동시라고 할 수 있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빠가 판사야.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했어. 전량을 회수해서 팽점을 해라 하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아빠가 판사니까 고소 취하를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사회적. 그런 잔혹 동시를 쓸 수가 있다.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쓴 시는 저는 저기 해야 되고, 자, 유아 동시는 그러기 때문에 유아가 성장 과정에 있고 인격 형성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동시는 언제나 교육적 요소와 성장하기 때문에 교육적 요소와 재미가 있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그 예술행위죠. 문학행위니까 문학적 요소와 그 다음에 교육행위가 들어있는 두 가지를 만족하는 동시가 좋은 동시다. 유아들에게 가져갈 동시다.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미와 의미가 있는 동시라고, 제가 여기 한번 집에 가시면 여기 제일 앞에 저자의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저자의 말을 시간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같이 우리 저 남자 이사님한테 목소리 크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고 싶은데, 사실 여기에서 그 유아 교육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 동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 고금순 선생님 오늘 안 나오셨더라고요. 사실 고금순 선생님이 유아가 선호하는 동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연구 석사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발췌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것이냐, 리드미컬한 걸 좋아하고 반복어가 있는 거, 의성어 의태어가 있는 걸 좋아하고, 또 동시가 그 말에 색깔이 들어있는 거, 예를 들어서 노란 나비, 빨강 색연필, 빨간 크레파스, 이렇게 그 언어에 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이미지화로 잘 되는 네네. 그래서 이미지가 잘 이렇게 형성화가 되는 그런 동시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동시가 줄을 섭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줄을 섭니다. 그렇지? 왜냐면 그거 반복되거든요. 줄을 섭니다. 줄을 섭니다. 여러 사람 모이면 줄을 섭니다. 새치기 못하게 줄을 섭니다. 그러죠? 예. 근데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우리가 보면 집에 하루 시간에 때문에 와닿았는데 그렇죠. 하루 시간 집에 가면 줄 서거든. 마음이 있는데 근데 서로 앞에서 응. 난리를 쳐요.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가 줄을 섭니다. 자기들한테 와닿는 거야.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그 동시에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렇죠. 열 번을 쪼사서 줄서 이거보다는 이 동시가 훨씬 먹혀들어가요. 그래서 동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성인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거를 외웠지만 화장실에 가서 저도 모르게 그 동시 외우고 갑니다. 내 스스로 줄을 섭니다. 줄을 섭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부드럽게 돼버려. 그러니까 딱딱한 것들이 동시화되면 네. 부드럽게 그냥 딱 스며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게. 네.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엄마는 대본 아세요. 여기서 대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금방 파악한다 이 소리지. 예, 금방. 예. 네. 사전을 찾아보는데 대본에. 대본하고 유의어가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네. 근데 애들이 거기 그 논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애들이 자꾸 외우면서 대본 아세요를 안 하고 엄마는 금방 아세요 자꾸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이들은 대본이라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 안 익숙하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금방이 맞는 거야. 그 해석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바꿔 아까 게장 그럼 바꿔야 얘기하셨잖아요. 돼. 네,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이렇게 해버린 거죠. 어.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 뭐 구성 요소는 제가 아까 리듬 그런 거죠. 자, 근데 제가요 아동 동시와 유아 동시가 틀려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저거 시 하나를 아동 동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개 엄마예요. 제목이 안개 엄마. 안개. 네. 안개 속으로 갈. 왜 안개 엄마가 안개 엄마. 안개가 온 산을 품에 껴안고 있는 걸 보면 팔이 퍽 큰가 보다. 어릴 적 우리 삼형제 품에 꼭 껴안았던 우리 엄마. 한없이 좋은 우리 엄마처럼 사랑을 퍼주는 안개. 엄마 사랑 넉넉히 마시고 있는 산. 이제 끝이에요. 엄마 사랑을 넉넉히 마시고 있는 산. 자, 엄마 사랑을 넉넉히 마시고 있는 산. 이거를 아이들이 유아들이 이해할까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교사를 해보니까 내가 단정해서 애들한테 한번 해보면 한번 줘보는 거야. 그것도 중요하죠. 좋은 거야. 그러면 네. 하구나 안 하구나 알 수 있어요. 내 단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 뒤로는 절대 내가 먼저 단정하면 아이들한테 던져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럼 얘기예요. 아이들을 보고 아는구나 아니구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지. 네네. 던져봐야 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선택한 이 동시가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아이들은 전혀 다른 시를 좋아할 수 있고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중에 추상적인 게 나와요. 철학적인 거. 여기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보면 졸업이라는 시가 있을 거예요. 졸업 몇 페이지 있습니까? 음. 28페이지요. 네? 18페이지. 18페이지? 28. 28페이지. 네, 졸업 있죠. 졸업은 회자 정리를 갖다가 유아 언어를 풀어쓴 거예요. 유치원 졸업이다. 다 떠나고 새 친구, 새 선생님 만나러 초등학교 가야 한다. 졸업은 떠나는 길에서 만나는 길로 가는 것. 슬프다가 기쁘다. 어때? 재밌다. 어때? 애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안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할 것 같아 이거. 충분하죠? 충분할 것 같아 이거.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유아 동시 짓기를 해보니까요.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유아 동시 짓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했어요. 언제 했냐? 애들이 8살이 된 12월이 지나고 1월부터 2월, 그럼 8살이잖아요. 이때 동시 짓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부쩍 큰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동시를 읽어주고 던져줬을 때 여기 나는야 눈사람이 있어요. 나는야 눈사람, 하얀 눈사람. 그랬을 때
나느냐, 그러니까 좋은 동시는 뭐냐면 동시 속에 짧은 동시가 좋고요. 동시 속에 유아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 공감할 수 있는 거. 예, 예.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마치 그 안에서 뭘 하는 주인공처럼 느낄 때 그런 동시가 좋은 동시다. 그래서 나느냐 눈사람, 하얀 눈사람. 예.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요. 왜 그럴까가 나와요. 앵두, 자두, 복숭아, 사과 다 동그랗고 호박 이제 그 과일, 그 다음에 양파, 호박 이거는 이제 야채, 햇님, 달님 이거는 행성이죠. 재밌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 엄마 궁뎅이, 내 궁뎅이도 동글동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 마음 동그랗지. 자 여기서 하나님 마음 동그랗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동그랗게 됐을까? 이 거의 다 동그랗죠. 세상에 있는 것들 왜 동그랄까요? 그럼 하나님만 알지. 이거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중력이 뭐냐? 자, 그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다른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를 보면서 이 중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근데 이게 있어요. 자, 이 중력이라는 게 모든 방향에서 작용되는 중력은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 크기가 각각 다르다. 다시 말해보세요. 자,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모든 밑에건 위에건 아래건 이 모든 방향에서 잡아다니는 인력, 이 중력은 크기가 일정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일정하죠. 일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거예요. 그거 이제 좀 의심 가시면 중력에 대해서 그것이 의심이 가시면 그건 이해하는데 왜 생김새하고 그것이 동그리고 이것도 동그래? 만약에 여기서 좀 한쪽이 강하게 잡아다니면 어떤 모양이에요? 쭉 잡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 말이야. 동시에 아. 다 똑같은 힘을 준다는. 예를 들면 네. 거리로 생각하고 아. 너무 진지하다. 자기네 앞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일정하게 일정하다. 일정하게 돼요. 적용을 해보면 그러네. 일정하게. 일자는 똑같이. 예를 들면 너무 치잖아. 재밌다. 사실은 이 동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과학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걸 선생님은 알고 아이들하고 만나야 된다. 과학에 저희가 있던 사람 아니면 누가 이 깊은 그래서 독일에서 제가 그때 그 독일 갔을 때 독일에서는요 유학이 저를 하고 2년간 물리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달라요. 거기에 네. 그러고 나서 현장에 내보내요. 사실은 우리가 물리학을 좀 많이 알았대 아이들에게. 물리학과 생물학. 응. 너무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네. 싫어. 응. 그러고 나서 현장에 내보내요. 실습.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이런 것들이 이거 있어서 아이들하고 사용했어요. 네, 우리 현실은 너무나 멀지. 그 선생님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보는 세계의 범위가 엄청 달라지는 거야. 이만한 세계를 보는 수사에 영상, 이만한 세계를 보게 하는 교사. 맞습니다. 그 차이인 거지. 네. 사실 졸업도 사실은 굉장한 그 관념적인 와. 시지만 이걸 갖다가 저는 뭐 브루노 이야기를 제가 머릿말에 써놨어요. 어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풀어보면 아이들은 다 이해한다. 저는 그거를 많이 믿어요. 뭐 사실 중력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되잖아요. 다 똑같이 잡아다녀. 그래서 이게 동그란 거야. 그리고 얘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만나면서 요리 90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대치 상황이야. 그래서 동그러진 거야. 근데 내가 나가려고 하는 힘이 세버리면 어떻게 돼요? 푹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빼죽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45쪽에 보면 개미가 있어요.
너무 재밌다 이거. 네. 개미 까만. 개미 아무리 작아도 나 잡지 마라. 작아도 하고 싶은 일은 많아. 나 잡고 싶은 너는 개미들이 원래부터 작은 줄이나 아는 거니? 내가 꽝 물면 아야 할 거면서. 자 여기에는요 우리가 겉모습을 갖다가 가지고 이쁜 애 작은 애 곰네 근데 못났네 잘났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그런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작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잡으려고 그래? 나를 무시하려고 해? 그런 모든 것들이 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또 그 이상하다가 있어. 이상하다. 111조. 아, 111조 송편인가요? 아, 그리고 내가 왜 111조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언어가, 동시어가 굉장히 반짝거린다. 네, 반짝거리고 굉장히, 동시어가 굉장히 반짝거리고 그냥 정말 시적인 언어를 여기서 제가 하나 정말 시적인 언어가 뭘까? 일상 언어가 시적인 언어로 되는 변환되는 순간이 있는 글이 여기 있어요. 봐보세요. 자, 퉁덕쿵 다 일상어죠. 하양 가루 퉁덕쿵 오물조물 송편 빚어라. 깨소금 한 움큼 그 다음에 달빛도 한 움큼. 자, 깨소금 한 움큼에서 달빛을 한 움큼을 집어넣어라 그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시적인 언어라는 거죠. 네, 내 송편 삐뚤빼뚤 할머니 송편 예쁜 반달 못난 반달 예쁜 반달 쟁반에 가득 떴네. 네. 어때요? 이 추석 때 아이들하고 송편 만들면서 이런 시를 같이 읽고 그러니까 자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푸시킨처럼 경험하고 하지 않은 것은 절대 시로 나올 수가 없고 생생한 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를 감상하기 전이나 시를 짓기 전이나 시를 표현하기 전에 맨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시에 관련된 마인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추석 그러면 송편이 나오겠죠. 마인드맵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달도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친척들이 오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송편을 만들자. 그러면 자 시를 만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활동. 이런 추석과 관련된 활동들이 사전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전 경험을 해야 된다.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 실제 CCT 경험. 할때 항상 사전 경험하고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애들이 표현 잘해요. 그렇죠. 네.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아교육 원리고 유아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유아교육 방법과 다르지 않아요. 아이들을 언제나 오 감각으로 먼저 배우고 그걸 가지고 내 거도 하고 체화해서 내면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직접 경험, 실물 가지고 직접 경험을 해야 생생한 시가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이 송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시를 하기 전에 먼저 송편을 만들고 무슨 모양 같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깨소금이야 한 움큼은 얼마일까? 그러면서 한 움큼 넣어봐. 네,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애들 동식을 저는 이제 동식을 하면서 동식을 엄청 좋아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동시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굉장히 저는 많이 하고 아이들도 접하기에 딱 좋은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봄비가 와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동시를 지어보긴 했는데 그날 봄비가 오니까 아이들이 전부 봄비 비에 내리는 것에 막 다 관심이 초점이 돼서 봄비로 바꿔버렸어요. 순간. 그래가지고는 한 줄씩 지어보려고 내가 먼저 한 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니까 찌지직 자동차 바퀴 사이로 빗물이 튀겨나가는 소리. 그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뭘 보냐면
이렇게 비가 올 때 자동차 갈 때 빗물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찌지직 자동차 바퀴에서 빗물 튀어나가는 소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표현이. 굉장한 관찰력이지. 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줄을 짓더라고. 그래서 이야, 정말 아이들은 저 무궁무진하구나.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내가 생각보다 2배, 3배 이상 능력이 있는 아이다. 나는 그걸 알지. 맞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전에는 네. 사실 저는 대학교 때 막 무슨이 뭐 삐아제가 막 아이들 뭘 이렇게 미화시켜? 그래서 안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교사를 하면서 이제 안되려 뒤통수를 맞는 날이 계속 많아지면서 아 그분들 많이 맞았구나. 내가 이렇게 단순한 내가 짧은 머리 짧은 지성으로 그렇게 그 사람 판단할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사죄를 했다니까요. 루스랑 삐아제한테. 엄청난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싹을 키워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게 유아라는 걸 저는 깨달아서 그 뒤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성숙론자를 가장 성숙주의적 그런 유아교육을 더 선호하겠다는 거예요. 말에 가서는. 처음에는 행동주의적인 교사였는데 난 상호작용, 성숙론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에는 내가. 그만큼 아이들 능력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주의가 요즘 지금 DNA냐 아니면 환경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DNA 50%, DNA가 60%까지도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까 말한 근데 성숙주의. 요즘은 여기 교육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지금 환경민이 훨씬 우세해버린 결과들이 더 많이 나와서 지금은 판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환경적인 게 훨씬 더 우수한 게 교사의 역할이나 그런 환경, 인적, 물적 자원 환경이 훨씬 더 영향을 미쳐버린 것으로 나가버려서 이제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 바뀌어져서 전화하고 예, 그래서 환경이 더 중요하다. 자, 61쪽을 한번 펴보시면요. 셀 수 없어요거든요. 그런데 아까 비가 올 때 뭐 막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강민 교수님. 네. 셀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눈을 보고 이거를 하시면 돼요. 바닷가 모래알 셀 수 없어요. 하늘의 별도 셀 수 없어요. 내리는 빗방울 셀 수 없고 하얀 눈송이 셀 수 없어. 바라만 봐요. 엄마 사랑도 셀 수 없어. 바라만 봐요. 셀 수 없는 것들 바라만 봐도 좋아요.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셀 수 없다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부 숫자로 나타내죠. 지금 이 세상은 주식도 숫자죠. 그렇죠? 코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식의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학원비가 얼마고 무엇이 얼마고 전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이 숫자로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심지어는 뭐 당뇨 수치가 얼마고 고혈압 수치가 얼마고 건강도 전부 수치로 나타내고 그렇죠? 전부 수치로 나타내. 사랑까지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셀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눈이 막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걸 셀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편안함, 이게 자연, 그 일본의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그 유아교육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 사람 기치가 뭐냐면 교육 기치가 밖으로예요. 밖으로 나가라. 왜 자연으로 나가야 되는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왜 애들을 자연으로 밖으로 나가야 될까요? 가장 다양하고 가장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교사들은 거꾸로 교실에 가장 많은 교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교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것을 얼마나 교육하고 연관시켜서 접목시켜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든 자연이 다 교수 매체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교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자, 교구는 정형화돼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자동차, 이건 블럭, 이건 네모, 이건 세모. 근데 자연은 그런 것들의 경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렇지. 훨씬 자유롭지. 자, 그리고 교구는 뭘 만들어야 돼. 틀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돼. 규칙을 지켜야 돼. 이 안에서는. 근데 자연에서는 자연이 우리 아이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자연은 강요하지 않는다. 자연은 절대 강요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뭐가 말해요? 자유.
부담이 하나도 없지. 네, 부담 없는 자유. 그리고 바람과 햇빛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오감각을 건드리면서 나를 일깨워요. 나를 살아있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어떤 구속이나 누름이나 강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러기 때문에 이 그 일본의 학자도 그렇고 루소도 그렇고 자연으로 특히 어린아이 때 그 자유를 느끼는 그 자유함은 그게 무의식에 들어가서 나중에 커서 어떤 어려운 고통이나 어떤 그런 힘듦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버텨내는 그 하나의 힘이 된답니다. 그 자유함을 느꼈던 그 어릴 때 느꼈던 그 자유함. 그래서 자연으로 가라 자연으로. 요즘 애들 어때요?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죠. 상가 안으로 들어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잃는 게 뭐냐? 자연을 잃고 친척을 잃고 이웃을 잃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상하지가 있어요. 34조.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시간 다 됐나요? 네. 21분입니다. 10분 남았어요. 네. 9분 남았어요. 네, 이상하지. 몇 쪽이요? 네, 34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정경미 원장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영미 원장, 죄송해요. 영광입니다. 이상하지? 물총이 요리하다 치과 얼굴을 쏜다. 이 블랙을 한식이나 엉덩이 등 다리만 쓰기로 약속했는데 야 소리치다 물어버렸다. 집에 가는데 친구랑 또 놀고 싶다. 이상하지? 자, 여기서요, 지금 아이들이 이거를 읽었을 때, 자, 이 맨 처음에 아이들이 이걸 감상하나요? 맨 처음에 뭘 하나요? 맨 처음에. 맨 처음 연애에서 뭘 느낄까요? 친구가 얼굴에 물을 쏜다라는 어떤 사실을 접하죠. 그 다음에 눈에 물. 그래서 어떤 내가 해를 입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와? 얘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반칙이다. 네. 엉덩이 등 다리와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해요? 야, 근데 예측이고 자시고 집에 가는데 또 친구랑 놀고 싶어. 야, 미웠단 말이야. 소리치다. 야, 소리쳐서 미워서. 그리고 울어버렸어. 내가 속상해서. 미워서 소리치고 나는 속상해서 울었어. 그 얘는 지금 지금 따지고 있어요? 안 따지고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따졌어? 안 따졌어? 근데 왜 이상하다. 집에 갈 때 왜 또 같이 놀고 싶어? 왜 그랬을까요? 이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어른들의 눈으로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좋았다는 거지. 재미가 더 좋다라는 거죠? 재미가 있었어. 네. 꼬마들은 반칙이란 말을 굉장히 잘 쓴다. 잘 써요. 친구들끼리 반칙을 할 때도 너무 그게 꼬마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들을 조사를 참치해 넣을 것 같다는 생각. 우리 조카라고 그러니까 너무 반칙이야 뭐 이러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유아들도 반칙이라고 네, 했어요. 이거 반칙이야. 네. 너무 재밌어. 꼬마들 언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에 의하면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서 추론을 해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해라. 너 다음부터 반칙하지 마. 반칙 안 하면 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똑똑하고 이성적인 아이들. 그렇죠? 뻥이야 그런 소리잖아.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 말 자체 재밌는 거야. 자기들이 사용해도 네. 아이들은 그 눈높이에 딱 맞는 언어들인 거야.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상하다. 집에 가는데 왜 또 놀고 싶지? 이게 뭐야? 이 모든 원리와 논리와 예측과 추론과 해석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놀고 싶어. 이거 속 없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 어른도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 어린도 이런 아이 같은 그런 사람 있나요? 다 꽁하죠? 아마 내 생각에 내가 이런 말 너무 사적인 발언인데 너무 좀 그게 와서 여기 와서 뭘 떠버리려나 안 가. 지가 뭔데
그렇게 하고 안 올 수도 있어. 어른들은 이게 있어가지고 뭐야 이렇게. 근데 이 마음 애들은 뭐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상하지? 또 놀고 싶네? 왜 그러지? 아이들은 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먼저 해. 그리고 망각이 있어요. 유아 망각. 유아 망각이기 때문에 순간에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고 싶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적용을 하라. 이 시를 갖다가 해석하고 추론하게 하고 적용하라는 그 동시지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한테 뭐라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거를 선생님 이상해요. 왜 얘를 안 놀아야 되는데, 이 나쁜 애하고 안 놀아야 되는데 왜 또 놀고 싶을까요? 이 애 속이는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항상 전문가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물어보란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결국은 재미가 있으니까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거지. 그 아이가 재밌으니까요. 답이 지금 가능성이 친구 있어요. 때문에 재밌으니까. 그게 맞아서 그런 불쾌감보다 너는 재미가 더 크다는 거지. 아이들은. 자, 이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애들은 그냥 금방 울다가도 금방 울잖아요. 난 이게 아이들이 왜냐하면 항상 재밌으니까요. 네? 다시 봐. 애들한테 모든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왜 좋아? 이렇게 이제 누가 좋아?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좋아요. 왜 좋아? 모든 다 재밌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도 마지막에 답이 재밌으니까요. 재밌는 걸 엄청 좋아해. 아이고. 나는 좀 다른 좀 새로운 답을 원하는데 좀 이기적이고 이런 게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어른 마음인데. 그게 어른입니다. 네, 그게 어른 마음이에요. 네, 왜? 근데 답이 다 재밌으니까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순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좋아? 재밌으니까. 우리 아까 내가 윤동주 서시에서 뭐 이것은 뭐 시인의 뭐 지구지수라 휴머니즘이야,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상세계야,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이 주인공의 시인의 이상세계야.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게 어려운 거, 그렇죠. 고등학교 골치 아픈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시만 읽고는 말아버린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인이 없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디지털 세계에서 너무 그런 인문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 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상하지? 왜 그러지? 자, 인생에 답이 정답이 있다 없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선택해서 살 필요도 없어요. 용서하면 되는 거야. 용서. 시의 좋은 점이 내가 슬플 때나 어떤 괴로울 때도 이렇게 시합을 해서 내 마음을 달린다면 상당한 힘이 될 것 같아. 용서가 안 돼. 초월한 어떤 그런 상태로 내 삶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시를 내가 시로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일상도 되고 위안도 되고 힘이 되는 거지. 맞아. 마지막으로 자, 강비희 교수님은 어머니 하면은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나 됩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겠죠. 그거야. 예.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 그 고금숙 선생님이 그거 보니까 엄마는 대번 아세요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자기가 엄마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마인드맵을. 네. 엄마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앞치마? 사랑, 포용. 사랑, 포용은 자, 사랑, 포용은요 추상언어예요. 추상언어. 아, 구체적인 거. 네, 구체적인 거로 밥, 엄마니까. 밥. 네. 밥, 요리. 맛있는 밥. 요리. 아,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어. 몇 쪽이냐면 엄마는 해주는 나는 엄마가요. 와 어렸을 때 자, 몇 쪽이냐면요. 57페이지. 네, 엄마는 57.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는 57. 아직 잠깐만요. 엄마는 지글지글 불고기 밥 먹자.
엄마가 부르는 맛있는 소리. 엄마는 보글보글 된장국. 밥 먹자. 엄마가 부르는 따뜻한 소리. 엄마는 달그락 바쁘며 밥 먹자. 엄마가 부르는 배부른 소리. 자, 여기서는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했어요? 부엌에서 음식 냄새로 전부 다 이렇게 했죠? 이 청각 중에서 냄새라는 이 청각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대변 아세요에서는 이 선생님은 앞치마, 그 다음에 머리에다 두르는 거 그 다음에 핸드백. 근데 요즘 애들은 뭘 생각할까? 엄마가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화장하고 밖에 모임 나가는 거. 등등 있죠. 네? 근데 저 같은 세대들의 밖에 잘 나가요. 네. 저 같은 세대들의 엄마는 저는 이런 시를 한번 썼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시스거예요. 이런 동시가 아니고. 저는 옛날 세대라 어머니 창호지 방문 흐릿한 동틀 무렵 가랑잎 부스럭거리듯 허물처럼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어두운 방 운목에서 주섬주섬 주워 입으시는 어머니, 하얗게 서리 내린 토방에 어머니의 더운 버선발 내리면 찬 새벽 공기 하얗게 끓어오르고 쥐란 놈이 화들짝 놀라 마당을 가로지른다. 어머니 흰 수건 머리에 두르시고 터덕터덕 먼 하늘 향해 희질하시면 새벽 찬바람 눈 비비며 마당으로 달려든다. 어느새 붉게 물드는 창호지문, 시래기 국 냄새 방 안에 자면 이불 속에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했어요. 저는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뭘로 했냐면 그 새벽에 그 추울 때 일어나서 옷 입으시고 나가서 키질하시고 하는 그 키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 시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강요할 때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미지로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애들한테 하나하나씩 다 물어봐야 된다. 너는 어떤 어머니가 생각해? 우리 엄마는 맨날 나가서 빰만 때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엄마는 맨날 립스틱만 바르고 이렇게 화장하는 엄마. 어떤 엄마는 책만 보는 엄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끌어내서 대화, 상호작용, 유아와 유아 상호작용, 유아 실물과의 상호작용 이런 통합적인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집을 잘할 수 있는. 자, 질문 받겠습니다.